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 행복할까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여 년 동안 왕과 왕비로 살아간 이들 중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냉랭하고 비극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가 오히려 인간적인 사랑과 신뢰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불행했던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 지금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던 군주는 제21대 임금인 영조였습니다.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에게는 정성왕후 서씨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35년 가까이 왕비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선 왕후 중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기록했죠. 이처럼 오래 함께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부부로서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 첫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인군이었던 영조가 신부의 손을 보고는 왜 그렇게 고운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가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손에 물 한번 제대로 묻혀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연행군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어머니인 숙빈 최 씨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천한 출신이었던 자신과 생모를 깔보는 것으로 여긴 거죠. 그날 이후 연인군은 다시는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1724년이 되었습니다. 형인 경종이 세상을 떠나자 연인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라 영조가 되었죠. 두 사람은 이제 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만 부부로서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조는 아내를 창덕궁으로 보내버리고 자신은 경희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한 셈이죠. 영조가 정성왕후를 찾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성왕후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왕비로서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그녀는 궁중 여인들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그녀는 영조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던 사도세자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두 부자 사이의 골이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평생 노력했다고 합니다.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도세자를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정성왕후였던 셈이죠. 남편의 냉대는 1752년 정성왕후가 환갑을 맞이했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영조는 대왕 대비인 인원왕후와 심각한 대립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 조정이 떠들썩한 왕위 양위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죠. 이 와중에 정성왕후의 환갑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경사 중 하나인 회갑연도 없이 말이죠. 아무런 행사도 축하도 받지 못한 채 그저 하루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1757년이 되자 정성왕후는 심한 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영조는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위로하거나 돌보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곁에 있던 아들 사도세자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꾸짖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성왕후는 6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더욱 가슴 아픈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왕비가 세상을 떠났으니 당연히 국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영조가 아끼던 딸 화완옹주의 남편인 정치달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아내의 죽음에 대해 형식적인 슬픔만 보인 뒤 곧바로 사위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문의나 의논도 없이 서둘러서 말이죠. 왕비의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차가웠던 영조, 그리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지 못한 정성왕후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제19대 왕이었던 숙종은 역대 임금들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린 기간은 46년 정도였는데 이는 아들인 영조 다음으로 긴 재위 기간이었죠. 숙종하면 떠오르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정비였던 인현왕후, 그리고 희빈, 장씨,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까지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매체들의 영향으로 희빈, 장씨만 악녀로 그려지고 숙종은 마치 여인들에게 끌려다니는 유약한 왕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숙종은 어린 시절부터 보통이 아닌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였죠. 심지어 어머니인 명성왕후조차 아들을 만지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머리를 빗겨줄 때도 빗으로 때려가면서 손질해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니까요. 숙종은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같은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희빈, 장씨와의 사랑도 그토록 격렬하고 극단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불같이 타올랐다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관계 말이죠. 희빈, 장씨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건 숙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일찍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대왕대비전에서 궁녀로 일하고 있던 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죠.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신분이 낮고 성품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녀를 강제로 궁 밖으로 내쫓았어요. 장씨가 쫓겨난 직후 새로운 왕비를 뽑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인현왕후 민씨가 선택되어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장씨는 5년 만에 정식 후궁의 신분으로 다시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죠. 화려한 복귀였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장씨를 향한 숙종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이에 서인 세력과 인현왕후의 반발은 점점 더 심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숙종의 장남이었죠. 숙종은 즉시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당시 집권하고 있던 서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어요. 숙종은 이를 빌미로 서인을 정계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남인들을 불러들여 정권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황국이죠. 또한 모든 책임을 인현왕후에게 돌려 그녀를 폐위시키고 안국동의 사가로 쫓아냈습니다. 이로써 장씨는 조선왕실 역사상 유일하게 궁녀 출신으로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나자 숙종은 또다시 정치판을 뒤집었습니다.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불러들이는 갑술환국을 일으킨 거죠. 이로 인해 인현왕후는 5년 만에 다시 궁으로 돌아왔고 나라의 왕비가 둘일 수는 없다는 명분으로 장씨는 다시 후궁의 지위로 격하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1701년이 되자 지병을 앓고 있던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한편에서는 장씨를 다시 왕비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는 인현왕후를 지지했던 노론과 같은 편이었던 숙빈 최씨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숙빈 최씨는 장씨가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숙종은 이를 명분으로 삼아 장씨의 오빠인 장희재를 처형하고 장씨 본인에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숙종은 분명 다혈질에 불타는 듯한 사랑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냉혹한 남편이기도 했던 셈이죠. 사랑과 정치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왕권을 강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조선 초기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제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단단하게 다진 군주였습니다.
그의 정비였던 원경왕후는 뛰어난 판단력으로 남편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고 왕위에 오르는데도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죠. 이방원은 아내를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최고의 정치적 동반자로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이 있었으니 부부 사이도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태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외척 세력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후궁을 늘려갔어요. 남편에 대한 독점욕과 질투심이 대단히 강했던 원경왕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남편과 충돌했죠. 다툼이 격해지자 태종은 원경왕후를 모시던 상궁과 나인들을 모두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녀를 교태 전에 거의 가두다시피 했죠. 태종과 원경왕후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왕비의 동생인 민무질과 민무구 형제가 사사되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손에 의해 친정 집안이 몰살당한 겁니다. 외척을 극도로 경계했던 태종에게 4명의 동생을 모두 잃은 원경왕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인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불행한 여인이 되어버렸죠. 시간이 흘러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군사권과 인사권을 쥐고 세종을 도왔죠. 여전히 외척을 경계하던 태종은 며느리인 소헌왕후의 친정 집안마저 멸문시켰습니다. 원경왕후와 며느리 소헌왕후는 같은 고통을 겪으며 눈물을 흘렸죠. 20대에는 정몽주를 죽이고 30대에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40대에는 처가를 멸문시키고 50대에는 사돈 집안까지 쓸어버릴 만큼 강력했던 태종과 조선 왕후 중 최고의 여장부로 불릴 정도로 기가 셌던 원경왕후의 불화는 어쩌면 예정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행했던 부부 관계 속에서 조선 최고의 성군이자 애처가였던 세종대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조선 전기의 제도와 문물을 완성시킨 명군으로 평가받는 성종입니다. 그는 안정적인 유교 정치를 펼쳤고 많은 정치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사에서는 완전히 실패했고 이는 역사에 오랫동안 남을 화근이 되었죠. 성종에게는 1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16명의 아들과 12명의 딸을 낳았어요. 성종이 세상을 떠난 나이가 38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인들 중 첫 번째 왕비였던 공해왕후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왕비 자리를 둘러싸고 후궁들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신 중이었던 수계윤 씨가 왕비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후궁에서 왕비가 된 그녀는 곧바로 원자인 연산군을 낳으면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종이 다른 후궁들의 처소를 자주 드나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투기를 부리면서 문제가 생겼죠.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종과 왕비가 후궁 문제로 다투다가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인 인수대비의 분노를 샀다는 거예요. 결국 중전 윤 씨는 왕비에 오른 지 1년도 채 안 되어 폐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자를 생각하라는 신하들의 간청으로 왕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독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등 더욱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죠. 또한 중전 윤 씨에게는 3분의 엄청난 시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대왕대비 정희왕후, 왕대비 소해왕후, 왕대비 안순왕후가 그들이었죠. 이분들은 윤 씨의 행동을 그냥 넘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성종의 생모였던 인수대비는 유교적 여성관을 담은 내훈이라는 책을 만들 정도로 엄격한 인물이었어요. 현재로 치면 시월드의 창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경쟁 관계에 있던 성종의 다른 후궁들이 인수대비를 찾아가 윤 씨의 폐위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성종의 결정과 윗전들의 승인으로 윤 씨는 폐비가 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원자가 더 자라서
생모인 패비 윤 씨의 얼굴을 기억할까봐 새로운 왕비를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후궁 중 숙의 윤 씨를 왕비로 책봉했는데 그녀가 바로 중종의 생모인 정현왕후입니다. 성종은 윤 씨가 패비가 된 이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세자의 생모라는 점을 고려해 그녀를 살려두고 싶어 했죠. 그렇지만 성종의 후궁인 숙의 엄씨와 귀인 정씨 등의 사주로 궁녀들이 인수대비와 성종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 사사가 결정되었습니다. 패비 윤 씨는 1482년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사에서는 그녀가 죽기 전 자신의 피가 묻은 저고리를 어머니에게 건네며 세자가 자라거든 이것을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극단적인 부부관계와 강력했던 시월드로 인해 성종과 윤 씨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결정은 훗날 패비 윤 씨의 아들인 연산군이 왕위에 올라 최악의 폭정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 죽음이 결국 조선 왕조 전체를 흔드는 큰 사건으로 이어진 셈이죠. 이렇게 조선시대 왕실의 불행한 부부관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인간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